하 대표의 친절한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오늘은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이 상당히 시중에 여러 가지 종류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죠. 단백질은 정말 가장 중요한 영양소이고 우리 생명활동에 꼭 필요한 5대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하죠. 단백질의 그럼 역할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단백질은 체조직과 근육, 그 다음에 우리 신체 기관의 모든 조직의 원료로 사용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성분이라는 거. 우리 머리카락부터 발톱 끝까지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신체 조직은 없죠. 예를 들면 근육은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그런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연골, 뼈 등에는 콜라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같은 단백질이 필요하고요. 또 머리카락, 손톱, 케라틴 등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우리 몸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과 뼈대와 바탕을 이루는 것이 단백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제 성장기에 우리 몸이 이제 성장하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 역시 단백질이겠죠. 우리 아이의 성장에도 가장 중요한, 꼭 필요한 그런 영양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은 면역 기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피부, 우리 몸의 가장 외곽을 구성하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부이고요. 피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피부에 잘 존재해야만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런 침입 물질들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피부를 통해서 침입을 했다 그러면 혈관에 손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럴 때에는 이제 혈액응고를 담당하는 혈액응고 단백질이 필요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하게 되고, 역시 단백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항체를 만듭니다. 항체. 그러니까 나쁜 물질들을 없애주는 그런 면역 항체를 만들게 되는데, 면역 글로불린 역시 항체도 역시 단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면역 기능, 현대인들의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 이 면역 기능을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기본적으로 충분히 보충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 체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화학 반응들을 촉진시키는 그런 반응들을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꼭 도와주는 꼭 필요한 중요한 그런 성분이 이제 효소입니다. 효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효소가 있어야만 서당이 포도당, 과당으로 분해되는 그런 반응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죠. 이처럼 수많은 그런 반응 과정에 꼭 필요한 효소의 구성 원료가 바로 단백질이고, 또 우리 신체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호르몬이라는 물질이죠. 이 호르몬, 예를 들면 갑상선 호르몬, 인슐린, 다양한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이런 호르몬들의 합성도 역시 단백질이 기본적인 원료가 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러한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체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백질 그만큼 중요하고요. 너무나 다양한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영양소를 운반하는데도 단백질이 꼭 필요하죠. 혈관 확장이나 근육 수축에 도움이 되는 히스타민, 또 역시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구성 단위인 아미노산으로부터 합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려지는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도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에서부터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글루타티온 항산화 효소, 역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그러한 그 효소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또 근육을 구성하는 그러한 단백질,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은 이제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이렇게 세포막을 투과할 수 있도록 운반체 역할을 하는 그런 단백질도 있고,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혈관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체내에서 지방을 운반하는 그런 지단백질 역시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은 항상 평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단백질의 구성 단위인 아미노산이 수소 이온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빼앗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산과 염기의 평형을 조정하는 그러한 역할, 역시 단백질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분 평형, 혈관 내의 단백질의 그런 농도에 따라서 혈관과 혈관 밖의 그런 수분의 이동, 이런 부분들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평형 상태가 필요한데, 이 평형을 유지하는 데도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단백질은
우리 몸을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그런 성분이기도 하면서 또 체내 면역 기능과 같은 그런 중요한 기능도 담당하고 있고 아주 세부적인 그런 화학 반응이라든가 평형까지도 이 단백질의 역할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단백질은 이제 우리 사람의 몸 안에 존재하는 단백질은 그 구성 단위가 아미노산인데요. 아미노산은 20가지 아미노산이 존재해요. 근데 그 중에 9가지 아미노산은 우리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단백질로부터 그 아미노산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고, 그다음 나머지 이제 11가지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근데 9가지가 이제 필수 아미노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현대인들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만 충분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그러한 아미노산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성장기에는 아르기닌이 부족할 수 있고요. 수술이나 부상 후 회복할 그런 시기에는 글루타민이나 역시 또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비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생식기나 비뇨기 계통의 그 건강을 위해서는 세린이라고 하는 비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부족해질 수 있는 그러한 아미노산을 우리가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아미노산은 필수 아미노산 9가지에 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부족할 수 있는 이런 아미노산들까지 충분하게 보충이 되어야만 기본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필수 아미노산의 기능성, 유용성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한 화면을 보여드리는데요. 각각의 그런 필수 아미노산들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을 다 충분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단백질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9가지 아미노산 중에 지금 뭐 부족한 아미노산들이 있죠. 이런 단백질은 사실은 완전 단백질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역시 각각의 그런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럼 완전 단백질은 뭘까요? 이러한 필수 아미노산을 거의 100%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단백질,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백질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 식생활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완전 단백질에는 계란, 뭐 우유, 그다음에 대두 단백질을 꼽습니다. 이런 단백질들이 정말 좋은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육류 같은 경우에도 좋은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육류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육류에는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비율로 함유가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하게 함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이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하게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척도. 그래서 아미노산 스코어라고 하는데요.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하게 100%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단백질의 아미노산 스코어는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100짜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백질 보충제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만약에 보충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구입을 하신다면 아미노산 스코어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미노산 스코어가 85 이상이 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렇지만 85보다는 100이 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짜리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다른 또 척도도 있죠. 이렇게 PDCAAS라고 해서 단백질의 소화율을 고려한 아미노산 점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점수는 1.0이 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백질 보충제를 구입하실 때에는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인지 아니면 PDCAAS 값이 1.0인지를 보시고 기억하시고 구매하실 때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단백질의 기능성과 그 좋은 단백질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그런 기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